50 플러스 고민 타파. 안녕하세요. 50 플러스 세대의 라디오 방송 반반한 라디오의 50 플러스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50 플러스 세대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 고민 등을 꽁트와 사연으로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삼시세끼 우리들의 밥상머리에서 벌어지는 남편들의 반찬 투정하고요. 부부가 함께 장을 볼 때 생기는 이런저런 갈등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50 플러스 중부 캠퍼스의 라디오 PD 강좌를 함께 들은 우리 50 플러스 세대들 나와 계신데요. 오늘의 꽁트와 편지글의 대역도 맡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덕동에서 온 송숙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리 상담도 맡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온 정운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에서 온 김태영입니다. 네, 저는 공덕동에 사는 MC를 맡은 강경림입니다. 50 플러스 세대들에게 삶의 희망과 비전을 주는 50 플러스 고민 타파.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요. 남편의 은퇴 후에 생기는 부부 갈등. 밥상머리 부부싸움을 상황극으로 한번 엮어봤어요. 두 분 준비되셨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당신 요즘 왜 이래? 반찬에 통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잖아요. 반찬이 뭐 어때서 그러세요? 아니, 맨날 똑같은 반찬이잖소. 솔잎만 평생 먹고 살아도 되는 송충이도 아니고 좀 반찬을 좀 때때로 좀 바꿔보란 말이셔요. 무슨 소리예요? 제 딴에는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건 몰라요. 오늘 아침만 해도 당신이 좋아하는 장조림 올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쇠고기 장조림으로. 아니, 맨날 그 창조림만 올리셔요. 그래, 이젠 질려요. 아니, 뭐 날 하숙생 취급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이고, 차라리 하숙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숙생은요, 주는 대로 척척 먹죠. 때 되면 따박따박 하숙비 내죠. 그리고 당신 잘하는 잔소리 일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요? 아니, 그럼 내가 하숙생보다 못하단 말이요? 우리 남편을 말이야 하숙생이다 비교하고 말이야. 그럼 어디 더 나은 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랍시고 허구한 날 간섭하고 잔소리 늘어놓잖아요. 정말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 쓰이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하숙생 얘기 꺼냈지? 내 책임 없어요. 아, 요즘 입맛이 까칠까칠하고 영 밥맛도 없단 말이요. 반찬 좀 신경 써달라고 말 한마디 꺼냈다. 이 뻔 꿀이야 이거. 아이, 목말라서 숙류 한 그릇 마시려다가 찬물을 온통 뒤집어 쓴 꿀이잖아 이거. 그리고 무슨 놈의 하숙생 고려적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 어이, 기분 나쁘세요? 그러면 주는 대로 좀 먹어요. 나도 지친단 말이에요. 이 더운 날. 특히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하여튼 매일 새 반찬으로 갈아차릴 수도 없어요. 쎄. 오늘 올린 건 당신 하도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제 딴에 엄청 신경 써서 쇠고기 장조림으로 바꿔 올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쩌다가 장조림 세트로 3일째 밥상에 올려놨다고 글쎄 그렇게 성질을 막 부려요? 같은 장조림이라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쇠고기, 돼지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나도 당신과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내 아직 이 집에 사는 머슴도 아니고 정말. 에이, 참 내가 참고 말아야지 이거. 정 찾기 힘들면 직접 만들어 먹으세요. 매일 새 반찬으로 차리는 거 나도 힘들어요. 참 말세구만. 세상 말세야. 친구랑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어. 그놈의 술은 매번 같은 술인데 입에 물리지 않는 모양이네. 참 신기해요 정말. 반찬 투정하듯 술 투정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정말 이거.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오늘 부부싸움이 왜 그래요? 반점 설쳤었나? 아니, 밋밋하고 아니 실감이 안 나네요. 부부싸움이. 실감 안 나요. 가정에서 하시던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워낙 이게 모범적으로 살다 거르신 것 보니까 같아.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집에 혹시 에어컨 고장 났어요? 네? 반짬을 못 주무신 거 봐. 날이 하도 더워서 그런 거 같아. 아니, 부부싸움 하시려면은 좀 옥타브가 좀 높고 이래야 되는데 한 옥타브 좀 처진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다음엔 더 싸게 나가야 되겠네 진짜. 가정에서 뭘 하시는 거 몰래 녹음을 해오든가. 네, 이 술은 몸에도 안 좋은데 매번 같은 술. 이 술은 투정 한 번 없이 드시면서 아내가 힘들게 차린 밥상에는
반찬 투정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은 이 반찬 투정 해보셨어요? 예, 반찬 투쟁 했는데 네.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왜요? 신혼 초에 반찬 투쟁을 한번 했는데 집사람이 엄청 소문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요? 자기는 전문 요리사도 아니고 네. 처음부터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느냐, 그죠? 시집 온다고 몇 년에 걸쳐 가서 요리 연습도 학원 다니면서 요리 연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와가지고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했는데 결혼하려고 요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요리도 혼수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서 소문난 소리를 엄청 해대는데, 네. 아이 그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처음에 소문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신혼 초에는 좀 이렇게 아내의 음식 솜씨가 좀 숙성이 되는 시기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을성 있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 아내가 해주는 대로 일단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 먹으니까 아내의 음식 솜씨가 귀신같이 차츰 나아지더라고요. 거 봐요. 그래서 아유, 복 많으시네. 노력하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냥 순정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떠세요? 반찬 투정이 혹시 일상이 아니신지.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세요? 잘 먹어요. 네. 그러나 음. 요즘처럼 이렇게 막 덥고 그럴 때는 사실 입맛이 좀 없고 뭐를 먹어도 입맛이 좀 쌉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내들도 그런 때는 마찬가지인데. 뭐 젓가락질이 안 가지요. 안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손님은 그때는 누가 뭐 보는데? 할수 없이 그럼 어떡해요? 마땅치가 않고요. 네. 그냥 좀 성격이 좀 뭐 개팍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이 좀 아이, 나죠. 누가 뭐 이거 영선 줄 알아? 네. 풀밖에 없네. 이러면서 딱 젓가락 놓으시고 일어나시나 보다.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참.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아내도 아무 생각 없이 차리겠어요. 그렇죠. 무턱대고 반찬을 준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입맛이 까다로운 남편이면 아내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경 써서 하는 신경 거. 쓰죠. 입맛이 없다면 그건 남편 입맛이 문제예요. 그걸 무슨 정성 부족으로 돌려요.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예, 맞아. 같은데요. 이 아내들이 생각하는 이 좋은 남편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주는 대로 잘 먹는 이 반찬 투정 안 하는 그런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군소리 없이 먹어야죠. 네. 그럼요. 우리 송 선생님은 네. 가정에서 이 상담사이기 전에 주부이신데 어떻게 하세요? 이 남편분은? 저는 아주 매끄럽게 반찬 잘해주고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잘 먹었다 이 소리를 저는 항상 그러세요? 듣거든요. 그래요? 이거 사실 예. 검증 안 된다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한번 네. 우리 한번 초대하면 그러니까. 네, 되겠죠. 한번 기회 만들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좀 본을 보일게요. 그 남편분은 복 솜씨가 받으셨네. 문제예요, 솜씨. 네. 우리 송 선생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심리 상담사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밥상머리에서 남편의 반찬 투정으로 벌어지는 부부 싸움 뭐 그런 상담도 들어오나요? 거의 없죠. 음. 근데 이제 이게 반찬 투정이 원인이 돼가지고 아. 다른 일로 부부 싸움이 이제 번진다는 거죠. 번진다. 이런 건 흔히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아내가 뭘 물어도 남편이 대꾸를 안 한다든가 또 외출할 때 아내가 꾸물거리죠. 네. 그럼 핀잔 주고 괜히 그리고 잘 보고 있는 드라마 채널을 탁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되는 맞아, 거죠. 맞아. 괜히 네. 그 남편분들이 심술을 내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알고 보면은 이 반찬 투정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반찬에 네, 대한 원인이 되는 거죠. 불만족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네. 하면은 우리도 어떨 땐 이렇게 덥고 입이 까칠까칠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남편분의 투정도 조금 이해도 좀 해주시긴 해야 돼요. 남편분의 투정도 일리가 있다. 예, 그 예. 투정도 그러면 받아줘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냐. 네. 남편과 함께 장보기를 좀 권하는 게 장보기. 어떨까.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직접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고르면서 이게 먹고 싶었구나. 네. 이러면서 남편한테 살짝 애교도 부려보고 아. 그리고 남편이 골랐으니까 네.
투정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직접 요리를 해보라고 살짝 애교를 좀 넣는 거예요. 그럼 투정하는 남편이 어떻겠어요? 좀 멋스게 하면서 당신이 좀 잘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데이트 삼아서 장보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재래시장으로 가볼 거냐 아니면 큰 마트를 가볼 거냐 네. 아니면 여기 좀 돌아서서 걸어가면서 장을 볼 거냐 네.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권해보는 거 네. 이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밥상머리에서 은퇴한 남편들이 반찬 투정을 해오면 이 첫 번째 일로 남편을 적당히 이렇게 꼬드겨서 무조건 장보기 데이트를 하라. 또 남편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직접 고르게 하라. 네. 또 나아가서 또 직접 요리도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은퇴 후에 부부 금실도 새록새록 싹 트일 것 같네요. 이번에는 명퇴 부부의 갈등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요, 이 편지와 전화 인터뷰로 한번 우리가 엮어봤는데요. 먼저 남편의 입장을 편지 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장보러 마트에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가 우리 부부는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사소한 일로 벌어진 싸움이었는데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세우는 바람에 아직까지 냉전 중입니다. 일주일째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들 하나와 딸 하나 둘이 있는데 그 자식들과 한 집안에 살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클 때 어려서부터 두 녀석이 싸우면 잘못한 쪽에서 적어도 이틀을 넘기지 말고 서로 화해를 하라고 타이르고 또 가정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이 잘 됐는지 아이들은 싸우고도 곧잘 화해를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 부부는 지켜보면서 서로 흐뭇했죠.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집에 없습니다. 자식들 눈치 볼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저는 직장일로 바빴고 주말이면 피곤해서 잠자기에도 바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부부싸움할 틈조차 없었죠. 지금은 맹퇴한 뒤에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를 따라 대형마트에 나섰다가 다툰 일로 아직도 냉전 중입니다. 화해를 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제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 아직 반을 더 살아야 한다는데 아내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네. 우리 정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편지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송 선생님께서 이 아내 역할을 좀 대신 해주셔야겠는데요. 저와 전화 연결을 한번 가상으로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0세 명태남의 아내입니다. 네. 이 남편분하고 마트에 장 보러 나가셔서요. 도대체 어떤 싸움 하신 거예요? 아유, 자꾸 언제 끝나느냐고 묻고 또 되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콜리기도 아니고 왜 자꾸 졸졸 따라다니면서 칭얼대느냐고. 제가 좀 심하게 말은 했죠. 그랬더니요. 에이 하면서 카트를 그냥 탁 내팽개쳐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네. 사람도 많은데. 전 무척 당황했어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하고 다 쳐다보잖아요, 저를.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럼 아예 따라 나가시지 마시지. 그래서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해하신 거예요? 안 했죠. 글쎄 세상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이 화나셨나 보다. 네. 남편분도. 또 불만 있으면 집에 와서 조용히 서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한두에 산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때. 그러면 화해는 안 하실 예정이신지? 예,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당장은 네? 화해할 생각이 네? 없어요. 아니, 그럼 애들 예. 보기 또 안 좋고. 아우 뭐 애들도 뭐 집에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식 교육도 안 좋아. 뭐 이래서 여태 제가 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 먼저. 그랬더니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 규칙이 돼 버렸어요. 항상 먼저 하셨어요? 예. 화해를 언제나 이제 제 쪽에서 한다니까 네. 이제 싫어요. 그래서 제 쪽에서 먼저 화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남편이 잘못했다고 손 들고 올 때까지 전 기다릴 작정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기싸움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부부싸움 후에 아내분이 항상 먼저 화해를 해왔는데 이제는 나도 싫다. 그 규칙을 한번 깨고 싶다. 뭐 이런 심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 편지와 인터뷰로 우리 명태 부부의 갈등과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잘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의 선배 되시는 김 선생님 이런 또 경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잘 장본. 들었죠. 근데 아내가 네. 장 보는데 따라 나간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아니, 남편분이 장보러 따라 나가는 게 잘못됐다. 네, 왜 네. 들어갑니까? 어머,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왜요? 거기에 왜요? 뭐- 아니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이 엄연히 따로 어머.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 이거 50+ 이 세대가 그런 소리 하시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마트에 뭐 수도동량 뿌려놨어요. 안 가시려고 하게. 어떠세요? 김 선생님은,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떠세요? 장보러, 딸에 나가죠. 그쵸? 이렇게 다르시네. 처음부터 아이고.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아니죠. 처음에는 안 따라 나갔죠. 네. 저도 처음에는 김생하고 비슷했을 네. 겁니다. 원인이 있죠. 원인이. 맞아요. 네. 따라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 가정에서 편히 살려면은 네. 따라 나가야 될 것 그게 같아요. 눈치가 네.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요새 젊은 아빠들 보면은, 남편들 보면은, 앞에다가 뭐 아기도 매달고, 카트도 끌고, 그러면- 막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 정 선생님은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주 좋죠. 자연스러운 네.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가사 분담은 해야 네. 되고 아내 혼자서 자식을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기저귀, 뭐 그쵸. 빨래, 이유식 뭐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그걸 혼자서 하기는 벅차고요. 그럼요. 남편이 함께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은 요즘 아빠, 만약에 젊은 아빠다. 네. 그러셨으면 어떻게? 그래도 안 아웃이세요. 하신다? 아웃. 뭐 아웃도 좋은데요. 일단 그렇게 젊은 네. 아빠가 네. 아기를 이렇게 요즘은 되게 포대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그죠. 안더라고요. 앞에다 띠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빠로서 음. 참 잘한다 하는 네.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나 막상 저희들 세대는 그렇게 안 컸기 때문에 네. 못할 것 같고 어. 우선은 당장 손주 손녀라면 제가 아직 기운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좀 그러면 예뻐해줄 것 같은 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띠는 하되 카트는 못 끌겠다. 카트만은 못 끌겠다. 카트는 안 끌지요. 무슨 고집이신지.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떻게 카트의 달인이라도 되셨는지요? 네, 마트에 가면은 카트 네.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 사연이 있어요. 네. 처음에 아내 따라 네. 장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 지금 재미는 왜냐하면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본인이 수동적이면. 장을 제가 직접 못 봐요. 네.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고 아내가 직접 고르고 저는 그냥 그 골라주는 걸 카트에 담아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동적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청 피곤하고 또 지루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죠. 아니 그러면 직접 좀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건 또 감이 없더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비싼 제품을 고르지를 않았나. 네. 또 가정 집에 별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고르고 지금 집안 살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상품을 많이 골랐던 맞아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자연히 또 그 괜히 또 잘못 골랐다가 그 자리에 또 핀잔 하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냥 저는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장 보러 갔을 때 내가 물품을 안 고른다. 그냥 카트만 끌고 다니겠다. 그래서 카트 전문가가 됐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정지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보기도 이 주부들의 노하우가 사실은 필요해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송 선생님.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 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남편은 카트끌이 전문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물건 고르는 전문가. 이렇게 분업. 부부가 그렇죠. 분업을 네. 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남편이 카트를 끌거나 밀어주면
남들 보기에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 이거는 아내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예. 행복하죠. 그리고 보기 다른 좋다니까요, 사람들이, 김 아유, 선생님. 시샘할걸요. 네, 맞아요. 네. 뭐 샘날 게 따로 있지. 뭐 그런 건 아, 진짜로. 샘 안 합니다. 아유, 보기 좋아요. 네, 명태 부부가 함께 장 보다가 티격태격 싸웠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부부가 제대로 싸움을 못 해봤는가 보죠. 우리 성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아내분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회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항상 먼저 쭉. 하셨대요. 네, 아내 쪽에서. 네. 이번에도 음. 먼저 한 다음에 음. 시간을 내서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화가 났고 네. 이래서 정말 서운했다. 그걸 조용히 조곤조곤 분명히 얘기하면 남편분도 수긍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냥 먹는 것만 장 보는 게 아니고 네. 일주지 먹을 장을 보지 않느냐. 맨날 똑같은 반찬만 올려도 된다면 후딱 볼 수 있겠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저런 거 잘 자세히 고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보기 같이 가시려면은 네. 장보기 목록을 만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함께. 그거 중요한 것 같아. 목록.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맞아요. 예. 다투는 일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기 목록 정하실 때 제 생각에는 남편분하고 같이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같이 그 재료를 적는 거예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도 명태에서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네.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도 아내는 집안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장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일에도 전문가처럼 좀 대우해 주시고 전문가. 네. 전문가. 아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것만도 아내는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마음속 깊이 좀 새겼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장보기 따라 나섰으면 오늘은 내가 아내한테 봉사한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다니면 나도 좋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부지간에는 화해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화해 청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툭 터놓고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어라. 또 그리고 명태한 남편분은 장보기든 집안일을 이 오래 한 우리 아내를 전문가로 대우해 주고요. 아내가 해주는 대로 따라주는 것만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도 50+ 세대들의 부부 갈등을 들어봤는데요. 이 반찬 투정하는 은퇴 남편들과 또 장보기에 끌려 나온 명퇴 남편이 그 주인공이었어요. 어떠셨나요? 저거 내 얘긴데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50+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 50+ 세대의 라디오 방송 반반한 라디오의 50+ 고민 타파에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3만 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솔직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50+ 고민 타파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